네, 오늘도 수익버스 탑승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핫 키워드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후장 공략주부터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 종목들보다는 몇몇 종목의 수급 순립이 강하고 또 그 안에서도 빠르게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 뉴스도 참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믿을 만한 뉴스인지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김진만 대표,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텔레그램에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투자자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건지 하나씩 볼게요. 어제 시간에 갑자기 오후 들어서 중국발 관련주들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보로 다뤄드린 바 있었는데 당시 이제 경기 부양에 칼을 빼는 중국이다. 과거보다는 이례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정말 쏟아졌고요. 어제 국내 증시를 좀 정리 살짝 해보면 석유화학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선제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VI로 짚어드렸던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이었고요. 또 그와 함께 한화솔루션도 주가가 크게 올랐죠. JYP엔터의 경우에는 7%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장이 마친 다음에도 뜨거웠습니다. 시간 외 시장에서는 구리 관련주가 뒤늦게 또 반응을 하며 KBI 메탈이 7.54% 크게 올랐고 이구산업도 5%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루 지나서 또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저희 신영증권 전략의 박수연 애널리스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중국의 금융당국 3인의 합동 기자회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연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약간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그래 살려는 드릴게 정도의 소규모 행정 느낌이었다면 어제는 이례적으로 금융감독 총국장, 우칭 증감이 주석 그리고 리원저 총국장 등 세계 금융당국 수장이 총출동해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비장함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도 50bp 인하에 돌입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좀 유리한 판이 깔렸다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뿐 아니라 간밤의 미증시 안에서도 알리바바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크니컬 업종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장의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갑자기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9.4% 급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어제는 부동산 쪽에서 상승세가 보였다면 오늘은 해운 운임지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 안에서 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화학주 강했는데 오늘은 사실 테마주가 더 강합니다. 헝숑그룹을 포함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주들이 워낙 시총이 작다 보니까 여기다 하고 지금 단기 투자가 벌어지고 있네요. 상한가 같습니다. 컬러레인은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전에 저희가 봤던 화학주들, 신재생 에너지주들, 화장품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4%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는 또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크거든요. 우리 김진만 대표는 어떻게 여기서 먹거리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준율 인하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런 기사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큰 폭의 이제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보셨지만 이게 사실 실적 발표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할 건데 그 이후의 추이는 봐야지 알겠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재나 기타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 쪽 보시게 되면은 소비 쪽에서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향 매출이 있는 화장품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비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안 좋았고 좀 심하게 안 좋아서 이런 대부분의 자산들이 좀 부동산 쪽으로 구축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 거다. 지금 한국의 PF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유동성 공급해준 이제 한국의 좀 결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소비적인 지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되는지 여부가 나와야지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실적으로 좀 찍혀야지만 중국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멀티플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는 좀 테마주가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후에 나중에 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화장품이나 기타 소비재 쪽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기에는 저는 부담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경기 인플레이션 지표라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서 조금 더 이제 좀 괜찮아지는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는지를 보고서 나서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은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로는 부수적인 이슈로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지금 중국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 진출하면서 굉장히 멀티플 많이 받았는데 네. 중국까지 같이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봤던 입장 중에서는 지금 가장 김진만 대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신 편이에요. 그럼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어제 이 시간에 가장 먼저 반응해 줬던 게 화학, 에너지 단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엔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 저희가 이렇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오늘 화장품 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국과 관련한 수혜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오늘 장에 강한 것, 조금 아쉬운 것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신재생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고 화장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처럼 일전에 좀 중국 실적 부진으로 인해 좀 무너졌던 부분이 좀 회복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조금 보수적인 게 네. 지금 중국 본토 시장 보시면은 금융이랑 증권 시장 위주로 좀 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융, 증권 이런 부분이 좀 강하다는 부분은 확실히 정책 자금이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 이것이 과연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데는 당연히 시차도 있을 거고요. 이것이 진짜 실물 그 제조업 쪽이 강해야 저희 뭐 화장품이나 마찬가지로 화학 업종이 좋아지듯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퍼지는 애를 조금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수적이다. 그럼 신동원 매니저님도 사실 이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딥하게 들어가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 건설이라던가 화학, 철강 이런 경기 민감단이잖아요. 근데 얕게 들어가면은 그래 지금 당장 좀 살만하면 우리가 소비를 늘리겠지 해서 화장품, 의류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내가 이 중국과 관련한 수혜주에 투자를 해본다면 딥한 경기 민감으로 가시겠습니까? 조금 얕은 소비주 단으로 가시겠습니까? 투자 좀 그 호라이즌이라 그러나요? 투자 그 네. 경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단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쪽이 나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화학이나 좀 살아날 만한 그런 쪽을 좀 보겠습니다. 건설은 솔직히 부동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요. 우리 김진만 네.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이제 오히려 단기성 테마 자금들은 철강 쪽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마 이제 좀 중국 선물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원자재 쪽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맞춰서 국내는 테마성 이슈가 우선적으로 좀 지금 밸류보다는 이제 테마성 이슈로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철강주들이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운임 지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밸류가 개선된다라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이제 뭐 약을 투하를 했는데 뭐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이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성 테마 자금들이 이쪽에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철강과 그 다음에 이제 운임 지수 혹은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철강, 운임, 해운 이쪽은 경기 민감이고 시총도 크다 보니까 약간 무겁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 시크니컬 업종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시크니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단기로 시크니컬을 언급한 건 그만큼 그들이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슈성으로 좀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인지요. 네, 매번 그랬듯이 한국장은 이제 테마가 돈이 확 좀 몰리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도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도 굉장히 무겁긴 합니다만 이제 뭐 이제 종목 검색이 스틸이나 이제 뭐 철강 같은 거 치시면은 이제 관련돼서 업종들이 꽤나 하단부에서 많이 올라오고 이거 건설주들도 보시면은 하단부에서 꽤나 좀 단단하게 올라와서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부동산 경기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조금 이제 단기성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롱텀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서는 국내도 건설주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로 이제 소비재가 아니라 시크니컬 업종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철강이 가장 우선적이고 보통 이제
운임 지수도 벌크선 운임 지수 보시게 되면 중국향이 굉장히 강하게 묻은 이제 그런 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분명히 철강 쪽은 한 번쯤 움직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시크니컬 쪽에 단기적으로 테마성 흐름을 띌 것이다라고 했고요. 김진만 대표는 그 안에서도 철강 쪽을 꼽았습니다. 시크니컬 안에서 지금 중국 발주의 탑픽 하나 고르라면 우리 신동 매니저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일단은 비철금속 관련주에서 풍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세가 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번 중국 경기 부양 뉴스도 있고 또 이제 본업이라 볼 수 있는 방산도 중동발 불안 뉴스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도 추석 이전 낙폭을 좀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할 만한 가격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이 삼성증권의 전정규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계속 잇따라 나오는 이런 부양책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에 글을 올려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보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9월 24일 부양 패키지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사 감독 가이던스도 발표되고 있고 상장사 인수합병에 대한 시장 개혁의 의견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중장기 자금의 증시 유입 지도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 증시가 좀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이다라고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또 강하다라고도 저희가 소비재단에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네, 또 중국하면 레깅스 때문에 그 종목도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소비재단에서도의 김진만 대표 탑픽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FNF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깊이 많이 중국 쪽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경기 부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FNF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 그동안 중국 쪽에 공을 많이 들여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결실로 맺을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또 이어서 소비재 쪽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잭스믹스의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 밸류업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깅스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관련돼서 잭스믹스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종목 이제 화장품보다는 일반 소비재 위류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FNF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중국발 비중이 큰 종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달리 두 분 모두 다 경기 민감 안에서 조금 더 굵직한 종목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쪽에 단기 자금이 쏠릴 것 같다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서 또 힌트를 찾아보자면 S&P 500과 그리고 다우지수가 또 한 번 고점을 높였습니다. 무엇 덕분일까요?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 IT 쪽이 살아나 주면서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1.31% 상승하며 5,091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 중국 신흥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 애널리스트가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발췌했는데 오히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HBM이 2025년 공급 과잉이 없는 반면 3%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HBM과 관련해서 딴지를 건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지금 좋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HBM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HBM도 크게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3%의 공급 부족이 내년에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를 대량 공급한다 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가격 폭락 가능성은 적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전통 디램, 레거시 쪽에 대한 입장도 둘이 완연히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의 주장 한번 볼까요?
모바일과 PC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수요가 견조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너무 안 팔린다라고 딴지를 걸었고요. 골드만삭스 쪽에선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상보다 모바일과 PC 수요 낮지만 또 DDR4의 수요 둔화 두드려지지만 과거에는 고객의 재고 수준도 높고 공급 업체들의 재고 수준도 높았던 반면 지금은 공급 업체 단에서 그 재고 수준을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정상 범위 내에 있다. 재고 있다. 하지만 처리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네. 반도체 여러 경제 방송사에서 많이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좀 총론을 해보자면 네. 지금 골드만삭스 측 그리고 모건스탠리 측으로 좀 제가 그냥 일부러 극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장을 좀 나눠봤는데 어느 쪽의 의견이 그럴싸해 보이십니까? 그때 예전에 이제 윈터 이즈 커밍 있었을 때 아마 같이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때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라고 좀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모건 스탠리의 디램 관련된 이슈, 그런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AI 서버용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의 수요는 늘어나는 건 맞는데 여전히 좀 강한 수요를 보여주었던 이제 이제 가정용이나 이제 개인 PC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 혹은 이제 기타 이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혹은 이제 AI 관련돼서 디램이나 낸드가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개발이 돼서 AI 수요를 엄청나게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 새로운 세계에 진입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구형 디램과 낸드 쪽에서는 조금 이제 반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나 HBM 쪽에서의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의 입장은 저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HBM 지금 블랙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반도체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이제 HBM 시장에서 블랙웰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세계가 열릴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건 스탠리보다는 골드만삭스 쪽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지금 주가 디커플링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3E에 언제 공급되고 그 이후에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이닉스도 이제 이번 주 기사로 HBM3E 이제 신세대 업종에 좀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매출이 나오면은 얼마만큼 멀티플을 받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 중론을 들어보면 지금 HBM에 있어서의 피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HBM이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말하는 만큼의 가격 급락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건 스탠리보다는 조금 골드만삭스 쪽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HBM3 같은 경우 이제 공급 과잉이니 수요 부진이니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관가했던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블랙웰 출시가 좀 미뤄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이 다음 분기에 곧 나온다는데 뭐하러 지금 내가 주문을 내? 이런 식으로 약간 수요에 대한 좀 래깅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게 없지 않나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원래 반도체는 정통적으로 약간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공급자들이 항상 생산량을 조절하고 또 가격을 조절해왔던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렇게 좀 기우이지 않나. 그리고 앞서 그 골드만삭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그 소비자들의 이제 수요 측에서 재고 수준은 좀 높은 상황이지만 공급자 수준의 재고 수준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진짜 그 모건 스탠리가 언급했던 윈터가 왔을 때는 그 공급자 재고도 문제가 되었고 수요자 재고도 문제가 양측에서 다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급자 재고는 좀 정상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것 같지는 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골드만삭스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쪽의 입장에도 나도 조금 더 한 표를 주고 싶다. 아니, 공급 과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도체주들은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소부장단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전고점만큼은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호재에 따른 반등이든 나와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돈이 쏠리는 쪽에 좀 편향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뭐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뭐 원익 IPS나 장비주들의 발주가 늘어나야지 맞는 게 지금 사실 디램이나 낸드 쪽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올랐을 때 뭐 HBM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액침냉각, 그다음 유리기판 등 차세대에 이제 멀티플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꽤나 또 수급이 쏠릴 때 이제 조금 많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반도체를 저기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이나 혹은 차세대 기술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올랐었을 때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고, 지금 사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워낙 이제 거래 대금이 메말라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에 뭐 5% 10%씩 때려 맞는 것도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과 그 다음에 재료를 우선시해서 성장성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 일단은 소부장 쪽보다는 기존에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GST라든지 액침냉각 갖고 있는 기업들이 혹은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 혹은 네. 이제 사실 산미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멀티플까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침냉각, 유리기판 등의 멀티플을 보유한 종목을 눈여겨보자. 그리고 먼저 앞서 반응해줬던 종목 위주로 추려보자라고 했고요. 여기다 간단하게 이제 곧 있으면 마이크론의 실적도 나오는데 무엇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현 구간 반도체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세요. 네, 일단 마이크론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HBM이 국내에선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제 근데 마이크론도 나도 HBM 할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HBM이라는 게 구형 HBM도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구형 HBM을 중국 쪽에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미국이 막게 되면서 좀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인데, 마이크론도 과연 HBM 관련된 매출이 얼만큼 나오느냐 혹은 이제 나오지 않고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꽤나 좋게 나올 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근데 다만 미국 증시상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국내로 돌리게 되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대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이 얼마만큼 뺏어갈지 여부를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와 HBM의 수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도 잠시 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 팩트 체크해 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